안녕하세요. 2학년 물리학 선택자 여러분, 오늘은 프린트 4번을 공부할 거고 4번을 보면 모의평가, 수능, 학력평가들이 섞여서 6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 6문제 풀고 끝낼게요. 새로운 이론을 나가는 건 없고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등속 직선 운동, 포르쉐 운동,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2가지 형식이 있었지. 박 선생님, 김 선생님 그 3가지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6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해보자. 내가 이 블랙 박스 안에 뭘 적을지 이미 알고 있지? 자, 빈 공간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내가 지금 음성으로 말해줄 테니까 너희는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을 물리량, 이니셜로 한번 적어볼래? 자, 시각,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나누면 뭘로?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속도. 그 다음 뭐를 나눴지?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으로 시간을 나누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왔지. S와 V와 A는 시간으로 나누고 곱하는 연결된 애라고 했고, 연결된 물리량이라고 했고, 얘네들 각각 다 단위 한번 적어보자. 시각, 시간의 단위는 세크, 소문자로 적는다. S들의 단위는 미터, 얘도 소문자. 속도들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 다음 물리에서 어떤 운동을 표현할 때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X축은 항상 뭐라고 했었지? 시각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시각과 시각, 요 사이를 표현하고 싶으면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건 X축은 시각 또는 시간으로 표현이 됐잖아. X축으로 계속 나누고 있어. 수학적으로 X축으로 계속 나눈다는 뜻은 바로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X축을 계속 곱하는 연계성도 있잖아. 계속 곱한다는 것은 바로 면적을 구한다는 뜻이었지. 기억나니? 그러면 우리가 Y축은 S, V, A 셋 중에 선택을 해서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물체가 운동을 하는 상황을, 한 가지의 상황을 3가지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3개의 그래프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였니? 옳지, VT 그래프였지. 왜? VT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거든. 당연히 시간에 따른 속도, 속력 그래프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눈으로 한눈에 보이는 거고, 또 그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바로 S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VT 그래프를 우리는 가장 선호한다 라고 했어. 자, 포르쉐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했고, 그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2가지 유형이 있었지. 박그래프, 바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감속시켜주는 거야. 나를 어깨빵 치는 감속되는 그래프 3개 기억나니? 이 3개를 세트로 기억하라고 했고, 이 지점은 어떤 지점? 방향이 체인지 되는 지점. 속도가 제로가 돼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 앞으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지, 이건. 어깨빵을 당하면서도.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이겨내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 다음 ST 그래프에서 방향 전환 지점은 바로 이 지점. 처음에 제로라는 위치에서 시작했다가 위치가 가장 멀리까지 나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 3가지 그래프가 한 세트니까 다 한꺼번에 기억하라고 했다. 그 다음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나를 북돋아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해주시는 김 선생님 그래프도 3개가 있었지. 자, 얘는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다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 물론 내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지금 초기 속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V0라는 어떤 특정한 값부터 속도를 올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 ST 그래프는 이렇게. 이 3개도 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이 3개를 한꺼번에 외우라고 했어. 3개 중에 어느 그래프가 가장 유용하다고? 옳지, VT 그래프. 그래서 우리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시각을 구했었던 거 기억나니? 물론 얘네 둘은 외울 필요 없다. 얘네 둘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 기울기,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구할 수 있지? 면적, 여기 사다리꼴 구할 수 있지?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1번하고 2번 공식은 몰라도 돼. 하지만 한번 적어볼게. 자, 기울기란 t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네. t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한다고? 자, 내가 v를 갖고 있는데 기울기를 물어봐? 가속도를 물어보네. 이게 바로 가속도네. 그 다음 여기 면적 구하는 거 기억나니?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자,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뜻하니? 그래, 바로 s, 이동거리나 변이를 뜻했지. 기울기랑 면적 구할 줄 알면 1번, 2번식은 굳이 알 필요 없지만 3번식, 즉 t 없는 식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 식은 조금 외워두면 가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 왜? 물리원에서 그래프의 단점은 바로 x축이 무조건 시간이라는 거야. 시각이나 시간 정보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고 그렇다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 수 없단 말이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한방 공식이 있지.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연립해서 t라는 문자를 다 지워버려. 그러면 t 없는 식이 드디어 나오고 1번, 2번을 섞은 게 t 없는 식이다. 공식은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은 2as. 여기서 나중속도 처음속도란 김 선생님이 밀어준 처음 나의 속도가 김 선생님이 밀어줘서 빨라진 나중속도. 처음속도, 나중속도는 얘를 말하는 거다.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은 2as다. 이렇게 배웠었어. 어때? 다 괜찮니? 어차피 물리원에서는 운동 3가지밖에 안 나와. 포르쉐 운동, 박 선생님 운동, 김 선생님 운동. 이거 그래프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제는 문제 풀면서 훈련하는 연습만 남은 거야. 자, 문제 6개 이제 풀어볼게. 자, 2015년 9월 모의평가 2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1월에 수능을 보는데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예비 수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거든. 2015년 9월에는 이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보자. 일단 답을 먼저 보여줄게. 너희 미리 풀어본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답은 2번이래. 괜찮니? 보자.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0초일 때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자, 여기가 출발점인가 보네. 정지해 있대. 그때 10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한대. 얘 총 10초 걸렸다. 그럴 때 마지막 여기 파이널 선을 10m/s로 통과한대. 얘 정지였다가 10m/s가 됐어? 기억해. 자동차는 0부터 5초까지, 5부터 10초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요게 좀 신선한 표현이었어, 이 당시에. 어쨌든 P부터 Q까지의 총 거리는 100m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자동차의 운동이 글로써 설명되어 있지. 그래프가 나왔으면 우리는 그래프 해석 되게 이제 잘 하니까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글로 나와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VT 그래프로 바꿔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처음에 요 이 땅 한 바로 P 지점을 바로 요 시간대라고 하자. 처음에 속도 얼마였니? 정지에 있네, 정지. 그러면 0,0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각 정보야. 왜? 그래프는 X축, 가로축이 무조건 시간이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입력해야 돼. 시간 0초, 5초, 10초 이렇게 3개가 나왔네. 그럼 얼른 그리자. 0초, 5초, 10초. 그 다음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0,0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10초일 때는 10m/s래? 10초일 때는 10m/s의 속도를 가져야 돼. 따라서 10,10을 찍어야지.
그 다음 혹시 이렇게 그린 애 있니? 0,0에서 10,10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뒤에서 김 선생님이 밀어줬나 보다 라고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그치, 틀렸지. 왜? 여기 부분 보자.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0초부터 10초까지 그냥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각각이라는 뜻은 0에서 5, 5에서 10 따로따로 생각하라는 거야. 따라서 0에서 5는 이렇게, 5에서 10은 이렇게, 이런 식이라는 거지. 물론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그냥 각각이라고 해서 나는 문제에 맞게 최대한 그냥 내 느낌대로 그려본 거야. 어느 애들은 이렇게 그린 애도 있대. 이렇게 그린 애도 있대. 내가 그린 방식은 이런 거지. 김 선생님이 밀어주긴 밀어주는데 0초부터 5초까지 훨씬 더 빡세게 밀어준 거고 5초부터 10초까지는 조금 살살 밀어준 거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한 거지 나는. 그 다음 5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네. 자, 5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 바로 여기 얘를 구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 우리의 목표는 V라고 잡고 V를 구하도록 노력해보자. 그 다음 우리가 안 쓴 정보가 한 개가 있네. 바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 100m래. VT 그래프에서 100m라는 값을 입력해주고 싶어. 거리를 입력해주고 싶어. 어떻게 하지? 자, 너희 요거 머릿속에 다 있니? 자, 내가 VT 그래프를 그렸는데 S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 입력하면 돼? 면적을 100m다 라고 지정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그래프의 면적이란 이 그래프 여기 아래 이 면적 이 면적 구한 게 얼마라고? 100m다 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이 면적 구해볼게. 여기 면적은 삼각형 면적 더하기 사다리꼴 면적 이거 두 개 합한 게 100m다 이런 식의 식을 세워보자. 자, 삼각형의 면적 먼저 구해볼까? 가로는 5, 세로는 V 따라서 2분의 1, 5V겠다. 2분의 1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야. 더하기 그 다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야 하는데 얘들아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기억나니? 사다리꼴의 넓이 요 값이 현재 V야. 근데 요 값은 10이야. 딱 중간값이 얼마니? 모르겠니? 얘들아 10하고 20의 중간값은 얼마야? 옳지 15. 그러면 10하고 60의 중간값은 얼마야? 옳지 35. 딱 중간값. 어떻게 구했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 마치 평균 구하듯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 그렇다면 얘 딱 중간값이 뭘까? 바로 요 값. 얼마?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 10 더하기 V 나누기 2 값이겠다. 그렇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사다리꼴에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구하면 우리는 사다리꼴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직사각형 구하면 우리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다. 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바로 사다리꼴 넓이와 똑같을 거야. 자, 가로 길이 얼마? 5. 세로 길이는 여기 바로 얘와 얘의 한중간 이 값이라고 우리가 방금 구했지? 2분의 10 더하기 V는 두 개 합한 값이 바로 100m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한번 끝까지 풀어볼까? 얘는 2분의 5V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괄호 풀어야겠네. 양변에 다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보자. 자, 첫 번째 항은 5V 더하기 얘도 5, 10 더하기 V 양변에 2를 곱했으니 200. 자, 요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니? 5V 얘도 전개하면 5V 합치면 10V 얘 전개하면 50 50이 저쪽으로 이항하면 150 따라서 V는 얼마 나오니? 옳지 15가 나오네. V는 15. V가 15였구나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여기가 10인데 그 아래가 15야? 아, 우리가 그림을
그림을 잘못 생각했던 거야. 뭔 얘기냐면 내가 이 문제에 맞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볼게. 이거는 부정확한 그림이었어. 하지만 답은 15가 맞긴 해.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볼게. 자, VT, 우리가 선호하는 VT 그래프를 그리고 시각 정보인 0초, 5초, 10초를 찍어주고 처음에 0,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10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5초일 때 속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속력, 속도 막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 어쨌건 5초일 때 속력이 15라고 구했으니 5,15를 찍었어야지. 따라서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 게 이 그림에 맞는 정확한 그래프인 거지. 오케이? 근데 나는 이럴 줄 몰랐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길래 나는 김 선생님이 밀어준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는 이거네. 실제는 5초까지는 김 선생님이 밀어주시다가 5초부터 10초까지는 박 선생님이 어깨빵을 하면서 속도를 줄어뜨렸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 쌤, 아까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V를 10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고 실제로 무언가 식을 통해 구해보니 실제로 V는 15가 나왔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답이 제대로 나오는 게 이게 맞게 푼 거 맞냐? 우연히 답을 찾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림이 틀려도 답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100이다, 100m다 라고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한 거잖아. 뭐 이 그래프 면적 다 구할 필요도 없이 요 삼각형의 면적만 구해볼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10보다 V를 아래 그렸건 그 다음에 10보다 큰 V가 15건 결국 값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얘 면적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5, 세로는 요만큼이니까 바로 V겠지, V. 근데 얘는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5 곱하기 높이는 15. 그래, 우리 높이가 15라고 했고 V가 15라고 했고 답이 2번이라고 했잖아. 그림은 설령 왼쪽처럼 잘못 그렸을지언정 어차피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런 식으로 그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했으니 그 각각이 어떻게 등가속도 운동했는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뭐 각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는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사다리꼴 넓이가 합쳐서 100m다 라고 식을 세웠을 거고 그 식도 설령 그림은 다를지언정 식 자체는 어디서든 쓴 식과 어디서든 넓이를 구하는 식과 똑같기 때문에 답은 어차피 다 2번 15m/s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요 과정 여기 S, V, A가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고 면적이 뭘 뜻하고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빠릿빠릿하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지금 현재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1분 컷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능에서. 넘어가 볼까요? 자, 2012년 11월 학평 해볼게요. 이거 안 푼 사람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면 4번이라고 하네. 자, 이 그래프는 A와 B의 운동을 한 그래프에 나타냈네. 자, 그래프의 형태는 ST 그래프다. 바로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잖아, 위치. 그리고 잘 봐봐. 야, A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 그림? 위치 그래프인데 0에서 시작했다가 최고점 찍었다가 다시 뭔가 돌아오고 멈췄네.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아래 내려오는 그래프를 박그래프다라고 했었지. 기억나니? 바로 이 지점이 방향 체인지 되는 지점이고 너희는 A 그래프를 보고 최은영이 퇴근하려고 하다가 박 선생님한테 어깨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다행히 어깨빵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서 내가 교무실에서 최대 위치까지 결국 갔는데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 보이니?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 어깨빵 쳐서. 그러다가 가장 나중에 T2라는 시간에는 이쪽에 오네. 다시 교무실까지 되돌아오진 않았고 한 중간 정도에서 멈춘 정도?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B는
B는 처음에 똑같이 제로라는 위치에서 시작했는데 T2라는 시간에 이쪽에 있네. B라는 애는 계속 위치가 앞으로만 가네. 누가 어깨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네. 자, 지금 내가 말을 길게 표현했지만 너희는 그래프를 보고 A와 B의 운동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뭐 굳이 이걸 적어보자면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볼까? 0에서 T2라는 시각 동안 A는 앞으로 쭉 갔다가 방향 체인지 돼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끝까지는 안 돌아오고 한 여기가 최고 위치라면 한 조금만 돌아오는 거지. 그 다음 B는 똑같이 0이라는 지점에서 시작했다가 쭉 가서 결국 똑같이 최종으로 이 지점까지 오지 않아? 그래, A와 B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 VT 그래프, 우리가 선호하는 VT 그래프에서 얘는 뭐 이렇게 가고 A 자동차는 이렇게 가고 뭐 B 자동차는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같은 시각에 같은 속도인 거지. 어느 한 시각에 속도가 같다라는 뜻이지 얘네가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서 뭐 부딪힌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VT 그래프는 그래프 자체가 만나도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고 얘는 T2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지점에서 바로 만남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기억. 0부터 T2라는 시각까지 B는 등속 운동한다. 등속. 속도가 일정한 거래. 야, 꼭 이렇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S그래프인데 속도를 물어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건데 속도를 물어봐. 뭘로 대답하면 돼? 옳지.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가 등. 일정, 같을 등. 기울기가 일정하니 물어봤다. 자, 기억 보자. B는 0부터 T2까지 기울기 일정하니? 일정하네. 기울기가 가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굉장히 일정하네.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네. B가 이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기울기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울기 커지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니? 뭐 이런 그래프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기울기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알겠어? 기울기가 별로 없다가 기울기가 점점 경사가 커지네. 얘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B라는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는 거지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등속 운동한다. 기억 정답. 니은 0부터 T2까지 평균 속력은 누가 크니? 평균 속력은 얘들아 평균 저번 시간에 평균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 모든 걸 다 합쳐서 모든 걸 다 나누는 우리 시험 기간 때 평균 계산하듯이 하면 돼. 자, 평균 속력. 일단 속력의 공식이 뭐니? 시간분의 요 위에 뭐 들어가야 돼? 이동거리야 변위야? 옳지. 이동거리지. 그렇다면 0부터 T2까지 라고 했으니 어차피 시간은 A도 0부터 T2, B도 0부터 T2 똑같다고. 즉 니은을 구별하려면 이동거리가 누가 큰지 알면 되겠다. 이동거리 큰 애가 평균 속력도 큰 거 아니겠어? 자, 그래프를 보고 상상해보자. A가 이동거리가 크니 B가 이동거리가 크니? A가 크지. A는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고 B는 요만큼이니까 A가 크지. A가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도 A가 크다.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 항상 물리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대소 비교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랑 서술어에 밑줄을 긋고 읽는 연습을 해야 돼. A가 크다. 정답이네. 디귿. T 원초일 때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얘들아, 이 문장 밑줄 그어줄래? 수능에서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야. 2012년에 이 문장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지. 얘들아,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 선생님 그래프니 김 선생님 그래프니? 생각해봐. 박 선생님, 나 앞으로 운동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를 어디로 가속시켰니?
어디로 어깨빵을 쳤니? 뒤로 쳤잖아.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방해했다고.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되는 방향이 반대인 사람이 바로 박 선생님 그래프인 거야. 근데 김 선생님 그래프 볼까? 생각해 볼까? 김 어떤 상황이었어?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뒤에서 막 밀어주면서 내 운동 방향으로 더 플러스 가속시키는 게 김 선생님이었다고. 따라서 디귿 문장은 어렵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뭔가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이야. 김. 디귿 T1일 때, T1 초일 때 A는 김 선생님의 힘을 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그래프 딱 보자마자 A 보고 누구 생각했어? 그래, 박 선생님한테 어깨빵 당하는 최은영 생각했었잖아. 앞으로 꾸역꾸역 하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최은영이 보였잖아. A 그래프는 실제로 박한테 당하고 있는 최인데 디귿은 김 선생님 그래프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전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니? 거기다 하나 적어줄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김. 그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김. 하지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속도가 점점 커진다. 점점 빨라진다. 라고도 한번 적어보자. 디귿, T1일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 라고 한 거야. 무슨 소리야? T1은 나를 어깨빵 쳐가지고 내가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서 결국은 속도가 제로가 돼버리는, 여기서 방향 체인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디귿은 틀. 답은 기억 니은 4번. 괜찮아? 자, 그 다음도 가보겠습니다. 2007년,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2007년 11월 수능 문제 한번 봐볼게. 그림가와 같이 직선도로에서 10m 떨어져 있던 철수와 영희가 얘네 시작점이 달라. 철수가 뒤에 10m에 있고 철수의 출발선은 여기. 근데 영희가 10m 앞에서 출발하네. 철수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동시에 출발하고 있대. 위치는 다르지만 각자 요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을 한 거지. 그림 나는 철수와 영희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야,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주면 완전 땡큐 아니냐?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렇다면 기억부터 풀어보자. 0부터 4초까지 철수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물어볼 거 알고 있었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V 그래프인데 기억에선 가속도를 물어보네. 우리는 뭐를 대답하면 되는 걸까? V를 갖고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봐? 옳지. 우리는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겠네. 0부터 4초까지 철수의 기울기는 일정하니? 기울기는 일정하니? 라고 물어보네. 철수의 기울기 어때? 완전 일정하지 않니? 이것도 그래프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뭐 굳이 한번 구해볼까? 예.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4. 가속도는 4분의 4, 즉 1m/s 제곱이겠지. 단위는 1m/s 제곱으로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정답. 니은 0부터 8초까지 영희의 평균 속력은, 야, 평균 속력 나왔다.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지? 자, 8초까지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고, 평균 속력 공식이 뭐니?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변이 아니라 이동거리. 자, 시간은 0부터 8초니까 얘가 0초가 시각, 8초도 시각. 요 사이 시간 몇 초니? 8세크분의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서 영희의 이동거리를 구해야겠네. 내가 갖고 있는 건 V인데 S를 물어봐? 우리는 면적으로 대답해주면 되겠다. 자, 0부터 8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구해줄래?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얼마야? 16이니? 따라서 계산하면 2m/s가 나오겠다. 얘는 속도가 아니니까 뭐 방향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속력 2m/s. 니은 정답이네. 자, 마지막 선지 디귿 보자.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항상 디귿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선지거든. 지금 이번 문제도 디귿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 6초일 때 철수가 영희를 추월하냐 물어봤네. 애초에 시작점이 철수가 10m 양보하고 시작했잖아. 뒤에서 시작했잖아.
그런데 지금 딱 그래프를 보니까 철수가 김 선생님이 뒤에서 더 빡세게 밀어줬단 말이지. 영희는 기울기가 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속도가 철수만큼 증가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럼 궁금하지 않아? 한 몇 초쯤 지나면 철수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한 몇 초쯤 지나면 영희를 추월할까? 그게 궁금했나 보지? 디귿에 6초일 때 과연 추월할 것인가를 물어봤네. 그렇다면 우리는 6초일 때 얘네가 어느 위치에 있나, 누가 더 앞선 위치, 상황에 있나를 알면 될 텐데, 그 전에 6초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한번 비교해보자. 얘네 6초 지나는 동안 얼마나 이동했나. 자, 철수는 6초일 때까지의 이동거리,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면적을 구해주면 되네. 자, 여기 면적 구해볼까?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 사각형 잘라 구할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8,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사각형도 넓이가 8. 따라서 철수는 8 더하기 8, 즉 16m를 이동했네. 철수 페달 열심히 밟아서 16m 이동했다. 영희는 6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네. 자, 이 넓이 구하면 그게 영희의 6초까지 이동거리 아니겠어? 6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2 하면은 9m다. 와, 철수는 16m나 이동하고 영희는 9m나 이동했어? 그러면 철수가 앞서 있겠네. 철수가 영희를 추월한다. 철수가 추월한다. 오케이 라고 하면 맞을까? 아니지. 틀렸다는 거지. 왜? 철수가 열심히 페달 밟아서 16m나 이동했지만 영희가 애초에 몇 미터 이득을 보고 시작했었지? 10m 앞에서 시작했었지. 따라서 위치 얘는 이동거리인데 위치 그냥 시츄에이션 위치는 철수가 시작한 위치를 제로 위치라고 한다면 철수는 이동한 16m대로 위치 S가 위치 철수는 실제 이동한 거리도 16m면 위치도 16m일 거야. 그런데 영희는 이동한 거리가 9m인데 사실 실제 위치는 애초에 10m 플러스 한 후에 시작했으니 9 더하기 10m 한 19m일 거라고. 괜찮니? 그러면 제로라는 위치 지점에서 철수는 16m 위치에 있고 영희는 19m 위치에 있어. 누가 더 앞서 있니? 옳지, 영희가 앞서 있지. 따라서 디귿 철수가 추월한다? 아직 못 추월한다. 틀렸다 해야겠다. 아직 3m 뒤쳐져 있어, 철수가. 오케이? 또 문제 답은 기억 니은인데 이 문제 풀다 보면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쌤, 철수랑 영희가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철수는 저 뒤에서, 영희는 10m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똑같이 시작해도 괜찮은 거냐?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지. 어때? 괜찮을까? 그래,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만 맞는 거야. 만약에 위치, 철수와 영희의 운동하는 상황을 시간에 따른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디냐로 시작한다면 철수는 뭐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철수는 0,0에서 시작해. 하지만 영희는 10m 뒤에서 시작하니까 0초일 때 애초에 10m에서 시작하거든. 그래서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철수는 여기서 그려야 되고 영희는 여기서 그려야 돼. 애초에 같은 점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ST 그래프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건 VT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라고. 철수도 G 자리에서 속도 제로로 시작했고 영희도 다른 위치이긴 하지만 G 자리에서 제로라는 속도로 시작했으니 둘 다 0,0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어? ST 그래프와 VT 그래프.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 2017년 3월 학력평가 보자. 3월. 이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내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너희가 일시정지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보도록 해야 돼.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이거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VT 그래프다. 그때 0초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100m만큼 크다라고 했어. 지금 딱 보니까 똑같은 속도에서 시작했거든? 그런데 A, B 둘 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김 선생님이 뒤에서 밀어준 거지. 누구를 더 많이 가속시켜줬니? 그래, A를 더 많이 가속시켜 더 빡세게 밀어주셨나봐. 둘 다 속도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근데 힌트가 나왔네.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100만큼 크다. 얘들아, 내가 갖고 있는 게 V야. 그런데 이동거리 얘 어떻게 구해? 그렇지, 면적을 통해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면적이 100m 더 크다.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100m 크다라는 뜻이야. 자, A 면적 어딨니? 요거지, 요거. 큰 사다리꼴. 그 다음 B의 면적은 요거 작은 사다리꼴. 큰 사다리꼴에서 작은 사다리꼴을 뺀 것이 100m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될 텐데 그 큰 사다리꼴에서 작은 사다리꼴을 뺀 그 넓이가 바로 요거 아니겠어? 요게 바로 100m라는 거지. 네. 얘 넓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밑변 몰라. 여기 밑변을 몰라. x라고 둘까? 높이는 10. 2분의 1 밑변 x 높이 10 100m네. 그럼 x 구할 수 있겠니? 옳지. x는 바로 20이 나오네. 20. 김 선생님이 열심히 속도를 증가시켜 주셔서 A의 속도가 나중에 얼마가 됐고 B의 속도가 나중에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A를 더 열심히 밀어주셔서 최종 10초 지나고 나서 A의 속도가 20 더 크다는 것만 알 수 있네.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문제는 얘네. A라는 물체의 가속도와 B라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야 돼.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 얘를 갖고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보네. 뭘로 대답해?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A라는 물체의 기울기 빼기 B라는 물체의 기울기를 하면 되는데, 야, 우리 기울기 잘 구할 수 있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볼게. 자, A라는 물체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 얼마니? 10분의 Y의 증가량 이만큼이다. 10분의 이만큼이다. 이게 A라는 물체의 기울기 빼기 B라는 물체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똑같네. 10분의 Y의 증가량은 요만큼. 이거 구하면 바로 이게 답 아니겠어? 그러면 이 화살표 이걸 몰라. 하지만 우리는 10분의 분자 계산한 값은 빼기 분자 계산한 값은 알고 있다.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20이다 라고 이미 구해놨었네. 따라서 답은 10분의 20. 답은 1번 2m/s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 2017년 6월 모의평가 한번 보자. 자동차가 나왔다. 그런데 그래프가 나왔네. 이 자동차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했나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그래프가 나왔어. 무슨 그래프니? 그래.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자, 잠시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5번이래.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었다. 가속도를 갖고 있어. 우리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런데 뭘 알 수 있어? 딱 한 가지밖에 몰라. 면적을 알면 면적을 통해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면적을 구해도 속도는 몰라. 속도의 변화량만 알 수 있어. 면적 구해볼게. 이게 바로 면적이야. 야, 여기 0초부터 2초까지 면적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막 여기 선생님 어디까지 면적을 구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가로축과 합쳐진 가로축과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합쳐진 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바로 이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는 면적이 없어. 얘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땅에 붙어있나 봐. 보이지가 않아. 4초부터 6초까지는 면적이 요거야. 자, 구해보자. 0초부터 2초까지는 면적이 마이너스 2a겠네.
4초부터 6초까지는 면적이 플러스 4a겠네.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인 거지.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볼게. 자, P에서 시작해서 Q까지 가는데, 자, P에서 시작할 때 자동차의 속력은 4이고, 초기 속도 나왔다. 야, 초기 속도 나오면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리고 초반에 속도를 찍을 수 있겠지. 4m/s. 0초일 때는 4m/s다. 찍자. 0,4.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옮길 때 시각 정보는 똑같이 옮기라고 했지. 시각 2, 4, 6초 똑같이 옮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또 힌트가 나왔네. 6초일 때 가장 마지막인 파이널 지점 Q 지점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이다.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6이다. 그렇다면 6,6을 지나는 거 아니겠니? 6,6 찍자. 그런데 0초부터 2초까지, 야, 이거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속도 변화가 올랐을까,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속도가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당연히 속도가 떨어졌을 거야. 왜? 마이너스잖아. 0초부터 2초까지는 박 선생님이 어깨빵 했나봐. 그래서 얘는 0초부터 2초까지는 올라가게 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가게 그릴 거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야 해. 그 다음 2초부터 4초 보자. 2초부터 4초는 그래프가 없어. 이게 그래프 여기 붙어있나 봐. 야, 면적 있니? 면적? 그래프가 여기 붙어있는데 면적이라는 게 있어? 면적이 없어. 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지. 속도가 안 변해 바로 등속 직선 운동, 포르쉐 운동인 거야. 그래서 내려갔다가 2초에서 4초는 포르쉐 운동, 등속 운동. 그 다음 4초부터 6초는 속도가 올라가네. 플러스, 면적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6,6까지 연결돼야 된다. 근데 자, 내려갔다가 그대로였다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알아. 그런데 애들이 이걸 그릴 때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쌤, 요만큼만 내릴까요? 0초부터 2초까지 면적이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건 알겠대. 근데 이만큼 내려가게 그릴지, 요만큼 내려가게 그릴지, 요만큼 내려가게 그릴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잘 봐봐.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떨어졌어. 얼만큼? 2a만큼 떨어졌어. 그런데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올랐어. 얼만큼? 4a만큼. 2a랑 4a 몇 배니? 뭐 얘는 떨어지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올랐어.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이런 거 빼고 그 크기 값만 보자면 2a랑 4a랑 몇 배 차이니? 옳지. 2배 차이인 거야. 2배 차이. 아, 내가 감소한 만큼 올라가는데 몇 배 더 많이 올라가야 돼? 감소한 거에 2배 더 많이 올라가야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요게 맞게 그린 건지 보자. 자, 요만큼 감소했고 요만큼 증가했어. 이 감소한 값이랑 증가한 값이랑 몇 배 차이가 나야 된다고? 2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지. 2배. 얘가 한 칸 떨어졌으면 증가했을 땐 정확하게 2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때? 바로 요 값을 알 수 있겠니? 한 칸. 바로 보이니? 아, 그래서 답이 아니라 요 값은 바로 2가 되겠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감소한 게 한 칸이면 속도가 증가한 건 2칸이 돼야 말이 되는 그래프가 나온 거거든. 자, 기억 풀어볼게. 이제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야, 우리 VT 그래프 그렸는데 가속도 쉽게 알 수 있겠지? VT 그래프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V1을 갖고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봐.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겠다. 1초일 때 기울기의 크기는 물어보네. 1초일 때 바로 기울기의 크기? 요 기울기 대답하면 되겠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1분의, 틀렸네.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4에서 2니까 2. 근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왼쪽 마이너스 이런 거 빼고 그냥 1 m/s가 답이겠다. 기억 정답.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3초일 때 속력? 우리 이미 VT 그래프를 열심히 구해놨기 때문에 속력 바로 알 수 있겠다.
3초는 여기가 3초잖아? 3초일 때 속력은 2. 맞네. 니은도 정답. 3,2를 지난다 라는 뜻이지.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 야, 평균 속력 진짜 잘 나오지 않냐? 우리 평균 속력 잘 구할 수 있지? 다 더해서 다 나누는 거야. 속력의 정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 총시간 0초부터 6초까지라고 했으니 총시간은 6세크 분의 이동한 거리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돼. VT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해? 옳지. 면적 구하면 되지. 이 면적 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계산하면 되겠다. 면적 구해볼까? 처음에 여기 사다리꼴, 여기 사각형, 여기 사다리꼴 이렇게 구할 텐데 뭐 사각형이야 쉽게 구하지. 여기 사각형 넓이 얼마니? 4겠다. 2는 4. 그 다음 이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넓이 쉽게 구하는 거 말해줬지? 자,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지. 2와 4의 중간이 뭐니? 옳지, 3이네.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만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똑같다. 2 곱하기 3, 6이네. 그 다음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해볼까? 얘도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요 값과 제일 높이 있는 이 값에 정확하게 중간값, 요 값이 얼마일까? 요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2와 6의 중간이니 4가 되겠네. 4.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사다리꼴 넓이겠네. 가로는 2, 세로는 4. 그래서 얘는 8. 6 더하기 4 더하기 8 얼마야? 18이야? 6분의 18이 되겠다. 평균 속력은 6초분의 18m. 답은 6분의 18, 3m/s가 답이겠네.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풀 수 있겠니? 내 생각에 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점은 바로 이거 아닐까? 다시. 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점은 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처음 속력 4 나왔고 맨 나중에 속력 6도 나왔어. 그러면 0,4, 6,6 찍는 건 너무 쉽지. 그런데 2초부터 4초 요 사이에 운동이 안 나온 거야. 그런데 0에서 2, 4에서 6까지 속도의 변화량이 얼만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주어졌고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4부터 6까지는 속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내리고 얘는 올려서 그릴 건데 도대체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오르냐를 판단하는 그게 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해. 감소한 값이 2인데 증가한 값은 4니까 떨어진 게 한 칸이라면 올라가는 건 2칸이어야 된다. 2배여야 한다라는 거야. 네. 난 이거가 제일 어려웠던 단계라고 생각해.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비교적 최근 문제네. 2018년 10월 바로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3번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학생이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나오나 봐. 바톤을 터치해서 지금 계주 같은 걸 하나 봐.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P를 기준선 여기 출발점을 남자애가 6m/s로 통과하여 등속도 운동하는 A가 등속도 운동? 야, 이 남자애 포르쉐인가 봐. 등속 운동 6m/s로 계속 갔나 보네. 그때 중간에 기준선 Q라는 지점에서 B라는 애한테 바톤을 넘겨주면 B는 Q부터 중간부터 마지막 R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대. 등가속도 운동에서 얘 6이라는 속도로 그 바톤을 받았나 봐.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됐니? 8이 됐어. 얘 김 선생님이 뒤에서 살짝 밀어줬나 보네. A는 포르쉐 운동, B는 김 선생님 운동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총 PQR 이 남자애 여자애가 운동한 총 사이의 이 거리는 몇 미터래? 20m다 라고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선호하는 VT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VT 그래프. 초반에 요이 땅 하고 P 지점을 지날 때 남자의 속도가 얼마라고? 6m/s. 그러면 0,6 찍어야지. 0,6.
0,6. 그 다음 0,6 찍고 아까 안 읽은 정보가 있었네. 얘네가 총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래 3초.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가 3초에서 마감이 될 거야. 그래프 그릴 때는 사실 X축이 가로축이 무조건 시각이기 때문에 시각 정보부터 입력해 주는 게 좀 편해. 근데 A라는 애는 6이라는 속도로 달려왔는데 포르쉐 운동을 하니까 쭉 6으로 갔고, B라는 애는 6이라는 속도로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8로 증가하는 김 선생님 운동을 했지. 네, 이렇게 그리면 맞게 그렸지? 그런데 우리가 찝찝한 게 하나 있네. 바로 A와 B가 바톤 터치한 그 시각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프에서 시각을 모르면 미지수로 두면 돼. 여기를 뭐 시각 T라고 할까? 이렇게 그리면 A와 B의 운동을 그래프로 잘 그리게 된 셈이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총 거리가 몇 미터? 20미터. VT 그래프에서 20m다, 20m의 거리다 라는 걸 반영해주고 싶어. 나는 V를 가졌는데 거리 S가 총 20m다 라는 걸 반영해 주려면 바로 면적이 20m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앞에 A가 달린 거리와 뒤에 B가 달린 거리, 면적이 총 20m다. 식을 한번 적어볼까? 자, 요 앞에 A가 달린 거리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6t입니다. B가 달린 거리는 옆에 있는 이 사다리꼴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사다리꼴 넓이는 편하게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6, 여기 아래 지점 6과 가장 높은 지점 8에 정확하게 중간을 잘라. 7이네. 이 정확하게 중간을 자른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사각형 넓이 얼마니? 세로는 7이고 여기가 7이고 가로는 3-t겠네. A와 B가 총 이동한 거리가 문제에서 20m라고 나왔으니 2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6t 전개하면 -7t 빼면은 -t 전개하면 21 21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21 더하기 20이니까 -1. 따라서 시간은 1초 나오네. 시간은 1초. 근데 우리 얘가 1초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볼까? 얘가 1이야. 뭔 얘기냐? 요 남자애 있지? 고작 몇 초 뛴 거니? 고작 1초 뛰고 여자애한테 바톤을 넘겨줬고 그 바톤을 가지고 여자애가 총 2초, 1초에서 3초까지니까 총 2초 뛰었다. 뭐 이런 셈인 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하려는 건 얘네가 바톤 터치한 시간을 구하려는 게 아니야. 뭘 구하래? Q와 R 사이의 거리. Q와 R 중간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를 구하래. 그 거리를 구해보면 바로 요 사다리꼴 넓이 아니겠어? 하지만 우리는 사다리꼴 넓이를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변형꼴인 요 중간값, 여기 중간값.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 중간값인 7을 가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가로는 2, 세로는 7, 면적은 14. 14m가 답이겠다. 답은 2번. 괜찮니? 분석해보자면 중간 지점까지가 6m였고 여자애가 14m 이동. 그래서 총 20m가 됐던 거지. 어때? 지금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원래 학평, 모평, 수능은 나왔던 게 계속 나와. 특히 과탐, 사탐은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 실력도 늘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고 혼자 프린트 다시 출력해서 혼자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